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김세영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스타 5.5의 CVE, CC 보안 취약점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파스타 5.5의 CVE, CC 보안 취약점 현황들을 살펴본 후 파스타의 CVE, CC 보안 취약점을 실제 조치 내용과 함께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고 이러한 조치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스타 기법을 간략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5.5 CVE 취약점 현황입니다. 심각도별 현황을 보시면 인스턴스를 한 대로 설정하고 배포한 싱글 VM 배포 기준으로 봤을 때 파스타 엔진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컨테이너 플랫폼과 모니터링, 포탈, 서비스에 걸쳐 전체적으로 CVE 취약점은 중위 37건, 하가 19건으로 총 56건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별로 취약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16건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27건, 모니터링에서 1건, 그리고 10종류의 서비스에서 총 12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5.5 CC 취약점 현황입니다. 심각도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VM 배포 기준으로 파스타 엔진, 모니터링, 포탈, 서비스 전체적으로 심각도 상위 406건, 중위 87건, 하가 23건으로 총 51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디플로이먼트별로 분석한 결과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94건,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107건, 모니터링에서 84건, 포탈에서 43건, 10종의 서비스에서 188건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의 경우에는 OS 소프트웨어별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CC 항목별로 현황을 분석해보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VM에 적용되는 항목인 리눅스에서 271건으로 CC 취약점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그의 각 디플로이먼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몽고DB나 MySQL 등 항목별로 취약점이 발견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 점검과 조치에 활용한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는 키사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자료실 목록 중에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 자료실의 URL은 좌측 하단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레비덴큐나 인플럭스DB, UAA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공개되지 않은 파일들로 키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현황에 이어 취약점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E 취약점 목록입니다. 총 56건의 취약점 중에 31건을 예외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취약점 목록표는 번호, 심각도, 점검 항목, 그리고 취약점이 발견된 디플로이먼트와 해당하는 인스턴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빨간 박스로 표시된 영역이 예외에 해당하는 항목인데요. 26번부터 40번까지는 인증서의 구매 및 적용이 필요한 항목으로 조치 예외로 두고 인증서 적용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URL은 컨테이너 플랫폼의 인증서 적용 가이드로 실제 인증서를 적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56번까지의 항목은 지난해 온라인 세미나에서 공유드린 바 있는 보시 인증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조치 외로 두고 있는 이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의 URL에 접속하셔 지난 온라인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CC 취약점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16건의 CC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그중 210건에 대해 예외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취약점 목록표는 번호, CC 점검 항목, 아이디, 점검 항목 및 점검 가이드의 페이지 번호, 그리고 취약점이 발견된 디플로이먼트와 해당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에 이어 몽고DB, MySQL의 취약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아이디는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상에 표기된 취약점 아이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트그레스QL 취약점 목록이 보이고요. 레지스, 톰캣 항목에 대한 취약점 목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치와 도커 항목에 대한 취약점 목록이고요. 목록부에 이렇게 따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 이유는 CC 점검 및 조치에 활용되고 있는 취약점 점검 가이드의 페이지가 510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취약점 항목에 대한 진단 및 조치 내용을 보다 빠르게 찾아보기 위해 편의상 기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엘라스틱서치의 취약점 항목과 RabbitMQ, UAA까지 CC 항목별로 취약점 목록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의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CC 조치 예외 항목들입니다. 각사의 환경에 맞는 물리적 방화벽 설정이나 아니면 조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각 사별로 로그 설정이나 백업 설정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한 각 사별로 조치를 취해야 할 정책적인 성격을 띠는 항목들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취약점 목록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음 순서로 CVE, CCE 취약점 조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오픈 액세스 CVE 취약점입니다. 해당 취약점은 DBMS별로 알려져 있는 포트를 사용해서 검출된 것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잘 알려진 마리아DB 포트인 3306을 그대로 사용해서 발생한 취약점입니다. 이 항목은 DBMS 인스턴스를 배포할 때 포트를 변경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릴리즈를 구성하고 배포할 때 사용하는 변수 파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3306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 옵션스 메소드 이네이블드 취약점입니다. 공격자는 HTTP의 옵션스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메소드를 확인하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약점입니다. 상단에 표시된 내용은 해당 취약점이 발견된 핀포인트 서비스와 웹 ID 서비스의 조치 내역입니다. 핀포인트의 경우 핀포인트 릴리즈의 톰캣 설정 파일인 web.xml과 핀포인트 브로커 소스인 브로커 컨피그 파일에 옵션스 메소드를 비활성화하는 설정을 추가해서 조치를 해주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웹 아이디의 경우에는 웹 아이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클립스체 도커 이미지의 web.xml에
옵션스 메소드를 비활성화하는 설정을 추가해서 이미지를 리빌드한 후 웹 아이디 릴리즈에 적용함으로써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TLS 관련 조치입니다. TLS 사이퍼 속성 값에 권장 암호를 구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취약점으로 컨테이너 플랫폼 디플로이먼트 이하 롤즈의 etcd의 main.yml과 인벤토리 안에 k8s 클러스터 yml 파일에 TLS 사이퍼 속성 값에 권장 암호를 구성해 줌으로써 취약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CVE 취약점 조치 내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발견된 TLS 보안 취약점은 TLS 1.1를 사용해서 발생한 취약점으로서 API 게이트웨이 릴리즈의 디플로이먼트 TOML 파일에 SSL enabled 프로토콜 설정을 권고사항에 따라 TLS 1.2로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PnP SSDP 트래픽 앰플리피케이션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UPn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폴트 TCP 포트인 5000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의 프라이빗 이미지 리파지토리에서 5000번 포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검출되었습니다. 조치는 프라이빗 이미지 리파지토리의 변수를 설정하는 파일에서 5000번 포트 대신 디폴트로 다른 포트를 지정해주고 5000번 포트는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넣어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TCP 타임스탬프 리스폰스 취약점입니다. TCP 타임스탬프 응답은 원격 호스트 가동 시간의 근사치 계산을 통해 향후 공격 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컨테이너 플랫폼의 마스터와 워커 VM을 배포하신 후에 각각의 VM에 접속을 하셔서 sysctl.conf 파일에 TCP 타임스탬프 응답을 사용하지 않도록 수동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CVE 취약점과 조치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CC 취약점과 조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의 경우는 취약점 발견 건수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본 세미나에서는 각 항목별로 많은 디플로이먼트에서 발견된 항목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C 리눅스 계정 관리 관련 취약점 항목입니다. U01번은 루트 계정 정보 공격을 통해 시스템 계정 유출 및 파일과 디렉토리 변조 등의 침해 발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루트 계정의 원격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목입니다. 취약점이 발견된 컨테이너 플랫폼의 마스터와 워커 VM에 각각 접속하여 etc의 sshd config 파일에 퍼밋 루트 로그인을 no로 설정하여 루트 로그인 제한 적용을 통해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U02번입니다.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리눅스의 etc의 커먼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 빨간 박스로 표시한 내용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조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이드에 따르면 패스워드의 복잡성은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두 종류를 조합할 시 10자리 이상, 세 종류를 조합할 시 8자리 이상, 공공기간은 9자리 이상의 패스워드가 설정된 경우를 양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U03번은
반복되는 로그인 시도에 대한 차단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계정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계정 잠금 인계값을 5 이하의 값으로 설정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취약점이 발견된 리눅스 VM에 직접 접속하여 ETC의 Common OS 파일의 설정을 빨간 박스에 표시한 대로 deny 5 이하의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U04번 패스워드 최대 사용기간 설정 취약점입니다. 패스워드의 최대 사용기간 설정이 없으면 공격자가 시도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되지 않으므로 패스워드 유출 확률이 증가할 수 있기에 최대 사용기간을 90일 이내로 설정하여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취약점은 파스타의 모든 VM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취약점인데요. 우선 VM을 직접 생성하여 구성한 컨테이너 플랫폼의 경우에는 마스터와 워커 VM에 각각 접속하여 etc의 login.dfs 파일에 passmaxdays 값을 90 이하의 값으로 설정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어 보시 디렉터의 경우에는 보시 리눅스 OS 컨피규레이션을 담당하는 릴리즈인 OS 컴프 릴리즈에 프리스타트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패스워드 최대 사용기간의 값을 90으로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보시 배포 시에 해당 스크립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시로 배포되는 모든 VM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OS 컴프 릴리즈를 보시 런타임 컴피그로 설정함으로써 보시로 배포되는 모든 VM에 해당 스크립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리눅스의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관련 조치입니다. U16번의 월드 라이터블 취약점 또한 파스타 전체적으로 발생한 취약점입니다. 월드 라이터블 설정이 된 파일이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할 경우 설정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으로 조치 방법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OS 컴프 릴리즈의 프리스타트 스크립트에 일반 사용자 쓰기 권한을 제거하는 스크립트를 삽입한 후 보시 런타임 컴피그로 설정함으로써 보시로 배포된 모든 VM에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CC 몽고DB의 접근 제어 및 서비스 관련 항목의 조치 내용입니다. MG05번 주요 실행 및 설정 파일 권한 관리 취약점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손상 방지를 위해 실행 파일 및 설정 파일을 별도 계정의 소유를 설정하고 정보 탈취 위험이 있으므로 파일 권한도 아더스 권한의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제거한 750 이하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취약점 항목입니다. 해당 취약점이 발견된 몽고DB 서비스의 릴리즈 구성 요소인 마스터, 슬레이브, 컴피그, 샤드 잡의 각각의 포스트 스타트 스크립트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소유자를 V캡으로 설정하고 파일 권한을 750으로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치를 적용하였습니다. CC MySQL 보안 설정 관련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Y07번은 MySQL과 MariaDB를 사용하는 VM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취약점입니다. 해당 취약점은 해시 알고리즘 SHA-256 이상의 안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PostgreSQL과 MySQL 중 선택하여 배포할 수 있고 MySQL로 배포하였을 경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VM에 직접 접속하여 아래에 표시한 순서대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수동 조치가 아닌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현재 릴리즈를 수정 보완 중이며 조만간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그 전까지는 수동으로 취약점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치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VM에 접속하여 먼저 유저의 비밀번호 알고리즘을 SHA-256 패스워드로 변경합니다. 셀렉트문으로 비밀번호 알고리즘을 변경한 결과를 확인하신 후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비밀번호 알고리즘을 변경한 유저로 접속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속이 진행되면 마지막으로 set 명령을 이용하여 MySQL의 블록 암호화 모드 설정에 암호화 길이를 기존의 128에서 256으로 변경하여 설정해 주시면 조치가 완료됩니다. 이어서 마리아DB에서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DB의 경우 공식 문서를 통해 SHA-2 인증 플러그인이 지원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 ED25519 인증 플러그인으로 대체하여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거쳤고요. 확인을 거쳐서 마리아DB를 사용 중인 컨테이너 플랫폼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들의 릴리즈에서 마리아DB 잡을 찾아 비밀번호 알고리즘에 아래와 같이 ED25519 인증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MySQL의 로그 관리 관련 조치 내역입니다. DY08번은 침해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자료 분석을 위한 로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약점 항목입니다. MySQL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경우 파스타 컨피그레이션 릴리즈인 파스타 컴프 릴리즈를 활용하여 프리스타트 스크립트에 MySQL 컨피그 파일의 로그 설정을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설정 변경 스크립트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배포 시 cc2.yml 파일을 옵션으로 지정하여 배포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2.yml은 cc 취약점 조치 적용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기타 서비스에서 만든 옵션 파일들로 이 파일의 내용을 통해서 추가 변경된 릴리즈의 목록 및 스크립트 적용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의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cc2.yml 옵션 파일에서 파스타 컴프 릴리즈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업데이트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마리아DB를 사용 중인 컨테이너 플랫폼의 기타 서비스의 조치 내용입니다. 각 릴리즈마다 구성되어 있는 마리아DB 잡에 마리아DB 컨피그 파일을 찾아 다음과 같이 로그 설정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PostgreSQL CC 취약점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ostgreSQL도 앞서 살펴본 MySQL과 마찬가지로 SHA-256 이상의 안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아 동일 취약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 디렉터 및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의 조치 방법입니다. 각 릴리즈의 PostgreSQL 잡에 PostgreSQL 컴프 파일의 인증 방식을 기존 MD5에서 SHA-256으로 변경 조치를 하여 적용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의 릴리즈에 적용 조치한 모습입니다. 이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경우 앞서 소개해드렸던 파스타 컨피그레이션 릴리즈인 파스타 컴프 릴리즈를 활용하여 SHA-256 인증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PostgreSQL 컨피그 파일을 수정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cc2.yml 파일을 통해
배포 및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PostgreSQL 4.256의 적용은 버전 10 이상부터 가능한 이슈가 있어서 클라이언트 버전들도 버전 1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하단의 빨간 박스로 표기된 부분을 통해서 파스타 컴프 릴리즈에 적용한 조치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cc postgres.y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취약점 조치를 위해 변경한 릴리즈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취약점은 레디스의 보안 설정 관련 취약점 항목입니다. DR01번은 레디스의 패스워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고 DR02번은 인가된 IP만 접근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입니다. 두 항목 모두 릴리즈의 레디스 잡에서 레디스 컴프 파일의 변경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01번은 레디스 패스워드를 배포 시 변수로 입력받아 require pass 항목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내용이고요. 02번은 protected mode 값을 배포할 때 변수로 입력받아 yes로 설정하고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02번의 바인딩 설정은 필요에 따라서 protected mode와 bind IP를 혼합하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rotected mode를 no로 설정하고 대신 bind IP를 지정하여서 지정한 IP만 접속 가능하도록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속해서 레디스 보안 설정 관련 조치입니다. DR04번 리네임 커맨드 설정 취약점은 비인가된 사용자가 환경 변경이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위험한 커맨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항목 역시 릴리즈의 레디스 잡에서 레디스 컴프 파일의 변경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edis.conf 파일에 있는 rename command config 명령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자열로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config 명령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빈 문자열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톰캣의 보안 설정 관련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05번은 일반 사용자가 웹사이트 소스 파일에 접근하여 소스 파일을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 변조 및 파일 삭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스템 오작동으로 사용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 파일의 퍼미션을 600 이하로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라 파스타 컴프 릴리즈의 톰캣 컴프 잡에 톰캣의 설정 파일 권한을 600으로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디플로이먼트들은 cc.yml 옵션 파일을 통해 파스타 컴프 릴리즈의 톰캣 컴프 잡을 포함하여 배포함으로써 해당 취약점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파스타 컴프 릴리즈를 포함하는 cc.yml 옵션 파일과 실제 파스타 컴프 릴리즈에 추가된 적용 스크립트입니다. 계속해서 TO07번 톰캣의 에러 메시지 관리 취약점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가 고의적으로 다양한 에러를 유발하여 돌아오는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웹 프로그램의 구조 및 환경 설정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에러 코드를 유추할 수 없도록 일원화된 에러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취약점 항목입니다. 파스타 컴프 릴리즈의 톰캣 컴프 잡에 있는 포스트 스타트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웹.xml에 필요한 에러 메시지를 추가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해당 취약점 조치가 필요한 모든 보시 VM에서는 파스타 컴프 릴리즈에 톰캣 컴프를 포함하여 배포함으로써 취약점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빨강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web.xml에 추가되는 에러 메시지 목록입니다. 이곳에 추가한 400번, 401번, 403번, 404번, 500번의 에러 메시지는 취약점 점검 가이드상에 필수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다음으로 아파치 보안 설정 관련 조치입니다. AP02번 불필요한 파일 제거 취약점입니다. 웹서버 설치 시에 기본으로 생성되는 매뉴얼 파일이나 불필요한 CGI 빈 파일은 외부 침입자에게 시스템 정보 및 웹서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약점입니다. 취약점 점검 가이드의 조치 방안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취약점이 발견된 포탈 UI 릴리즈 파일에서 아파치의 매뉴얼 및 CGI 빈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하였고 httpd 컴프 파일에 CGI 빈 관련 설정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AP03번은 링크 사용 금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일반 사용자들도 시스템의 중요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인 심볼링 링크나 alia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약점입니다. 취약점이 발견된 포탈 UI 릴리즈에서 httpd 컴프 파일에 있는 디렉토리별로 설정된 팔로우 심 링크 관련 옵션들을 삭제 조치함으로써 취약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취약점 조치 항목은 도커입니다. DO03번부터 DO08번까지 모두 도커 어딧 설정과 관련된 조치 내용들입니다. 도커에는 감사 설정 적용이 권고되는 파일 및 디렉터리가 존재합니다. 도커 데모는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므로 그 활용과 용도를 감시하는 감사 설정이 요구되고 있고 다의 LID의 도커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디렉토리인 이유로 감사 설정 권고 대상입니다. ETC의 도커는 도커 데몬과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증서와 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사 설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이드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도커 데몬을 위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보유한 파일인 docker.service와 ETC의 디폴트의 도커 파일 그리고 도커 데몬 소켓을 위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보유한 파일인 docker.socket 파일 또한 감사 설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커 어딧 감사 설정의 조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경우 마스터와 워커 VM에 각각 접속하신 후 ETC의 어딧의 어딧.rules 파일에 다음과 같이 감사 설정 내용을 적용해 주신 후 어딧 데몬을 재시작해 주시면 적용이 완료됩니다. 보시로 배포되는 웹 IDE의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릴리즈에서 스크립트를 통해 어딧 설정을 변경하고 어딧 데몬을 재시작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조치가 완료된 릴리즈로 배포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CC 엘라스틱서치의 취약점과 조치 내용입니다. EL01번부터 EL03번은 엘라스틱서치의 인증과 관련된 취약점으로 인증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EL01번,
디폴트 계정 및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EL02번, 테스트 계정 등의 업무상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계정이 존재할 경우 EL0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엘라스틱서치 인증 플러그인에는 대표적으로 엑스팩과 서치가드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엑스팩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 파스타에서는 서치가드 플러그인을 선택하여 적용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내용은 모니터링의 로그 서치 릴리즈에서 엘라스틱서치 4대 서치가드 플러그인을 적용한 후 계정 설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계정 정보를 키바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 내역입니다. EL05번부터 EL07번의 취약점은 엘라스틱서치의 주요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 관련 항목입니다. 취약점 내용을 살펴보면 엘라스틱서치의 주요 디렉터리에 접근하여 주요 파일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치 디렉터리와 플러그인의 디렉토리는 750 이하로, 그리고 설정 파일의 경우에는 660, 660 이하로 접근 권한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고 내용에 따라 모니터링 로그 서치 릴리즈에서 엘라스틱서치의 주요 디렉터리 및 설정 파일의 권한을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하여서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C RabbitMQ 취약점 조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M04번은 RabbitMQ의 SSL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발생한 취약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RabbitMQ 릴리즈에서 RabbitMQ config 파일에 SSL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SSL 설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fluxDB 취약점 조치 내용입니다. ID 06번은 InfluxDB의 환경 설정 파일 퍼미션이 권고사항인 640 이하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으로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의 InfluxDB 릴리즈에서 프리스타트 스크립트를 통해 설정 파일인 influxdb.conf 파일의 권한을 640으로 설정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UAA 취약점 조치 사항입니다. UAA 취약점은 UAA 릴리즈를 사용하는 보시 디렉터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BU03번은 세션 타임아웃 설정에 관한 항목으로 불필요한 세션을 정리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없는 경우 해당 세션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세션 타임아웃을 10분 이하로 설정하라는 내용의 취약점입니다. 보시 디렉터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경우 세션 타임아웃 시간이 디폴트로 30분인 1800초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권고사항에 따라 10분인 600초로 변경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보시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UAA.yml 상의 세션 타임아웃 시간을 600초로 설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CC 전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신 패치 적용에 대한 취약점 조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검 항목은 버그나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의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최신 버전을 확인하여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목입니다.
지원이 종료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나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이 취약점에 해당됩니다. 아래 보시는 내용은 마리아DB의 최신 버전과 패치 내용을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마리아DB 릴리즈를 보시면 10.3, 10.4, 10.5 등 시리즈별로 지원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의 경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버전이므로 해당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각 시리즈별로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전별 릴리즈 노트나 체인지 로그를 확인하여 어떤 보안 취약점이 반영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최신 버전과 패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일정을 계획하여 취약점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의 패치 적용 내역입니다. CC 항목별 디플로이먼트의 버전 업그레이드 내역을 정리해 놓은 목록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파스타 5.0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되어 적용되었는지 이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스타 5.5 조치 당시에 최신 버전을 적용한 내역들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최신 버전과 차이가 나는 소프트웨어도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및 패치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버전 업그레이드 일정은 각각 담당하고 있는 팀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지속적으로 취약점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VE와 CC 취약점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러한 조치 내역이 파스타 기덥에 어떻게 반영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파스타의 기덥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공유드렸던 보안 취약점이 적용된 파스타의 배포는 가이드 레파지토리의 파스타 5.5.2 가이드 문서를 따라 설치를 진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디플로이먼트의 릴리즈 노트 내용입니다. 릴리즈 노트를 통해 구성 릴리즈의 업데이트 내용 및 CC 조치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플랫폼 디플로이먼트 릴리즈 노트의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역시 구성 릴리즈의 업데이트 현황과 보안 취약점 조치 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컨테이너 플랫폼의 CVE, CC 진단 항목 적용 가이드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경우엔 배포 설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항목 외에도 배포 후에 각 VM에 접속하여 수동으로 조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CVE, CC 항목 조치 가이드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약점 조치를 가이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추후 조치 스크립트를 통해 손쉽게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획 중이오니 그때까지는 가이드에 따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모니터링 디플로이먼트의 릴리즈 노트 내용입니다. 버전별 CC 조치 내역과 릴리즈 업데이트 내용이 릴리즈 노트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포탈 디플로이먼트의 릴리즈 노트 내용입니다. CC 조치로 업데이트된 포탈 API와 UI의 릴리즈의 버전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CC 조치 항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보시는 화면은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의 릴리즈 노트입니다. 10여 종의 서비스에 대해 CVE CC 조치를 통해 업데이트된 릴리즈들의 버전 정보와 CC 조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릴리즈 리파지토리의 릴리즈 노트에도 변경된 소스 파일 업데이트 이력 및 수정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하게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확인하고자 하는 레파지토리에서 커밋 이력 또는 히스토리를 통해 변경점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탈 UI 릴리즈 리파지토리를 선택하여 상세 이력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예로 든 내용입니다. 확인할 리파지토리에서 상단에 위치한 커밋 이력을 클릭하여 변경된 변경 이력 및 상세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 파일이나 디렉토리에서 히스토리를 클릭하여서 변경 이력 및 상세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안 취약점 적용이 필요한 사이트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안 조치가 적용된 파스타 5.5 버전을 가지고 그대로 배포하여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서 예로 들어 말씀드린 대로 파스타 기덥에서 상세 변경 내역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디플로이먼트나 릴리즈를 다운로드 받아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변경된 내용만 각 사이트에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스타 5.5의 보안 취약점 현황을 살펴보고 취약점 조치 내용과 기덥 반영 결과를 공유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